자, 그래서 극한을 이해시키는 가장 어떻게 하면 중요한 도구를 이렇게 선생님이 판을 짜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극한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에 가까워진다. 자, 지금 현행 교과서에서 극한을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함수의 연속성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케이?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게 극한값이야. 굉장히 쉽게 설명드려서 선생님 한까지 짰어.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필기가 필요하긴 하겠다. 알겠습니까? 이게 극한값이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봐봐. 여태까지 수학 용어에서 이런 용어가 있었어?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표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니?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금부터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이제 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말 그대로 가까워지는 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해지고 커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자, 극한의 성질 중에 극한의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근성, 말만 어렵게 한 거지 가까워진다는 표현하고 접근성이라는 말은 다를 게 없잖아. 오케이? 가까워집니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 흔히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쓰는 기호는, 자, x가 만약에 2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써주는 방식은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씁니다. x가 2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럼 연우한테 물어보죠.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말이지. 그럼 x가 2에 가까워져. 그럼 x는 2니 아니니? 2죠? 자, 말장난 같잖아. x가 2에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김조한테 질문할 거야, 선생님. 알겠습니까? x가 2에 가까워집니다. x는 2야, 아니야? 아니야. 왜요? 알았어? 아니야. 가까워진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지, 2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2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어려운 표현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수학을 순서대로 소개해 주는데 이게 진도나 이런 거 순서대로 아니고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무엇에 가까워지는 극한 개념을 이해하는 첫 번째 제1단계. 자, 0.9가 있습니다. 0.99가 있어. 어제 많이 보던 거 아니니, 이거? 그지? 그 다음에 0.999. 세 개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땡.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를 좀 공부 좀 했으니까 0.9, 0.99, 0.999, 0.9999 이렇게 하면 계속 어떻게 9를 뒤에 붙여나가는 거지 지금 이제.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면 이러한 수들의 나열에서 이 수들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1이죠. 오케이? 1이죠. 그거 알고 있지. 이제 0.999 땡이라는 것은 무한히 9가 반복되는 거지. 끝없이. 이걸 간단히 쓸 때 우리 0.9땡이라고 그러고 이걸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순환소수. 그지? 공식처럼 공부했어. 그래서 9분의 9 그래가지고 얼마? 1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1 구했던 바로 이 1이 바로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극한값인 거야. 자, 이런 수들을 계속 나열하면 이런 수들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1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극한 개념 하나 좀 이해 갑니까? 숫자 나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자, 뭐 이걸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 수열의 극한을 설명했어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민망하게 하나. 알겠습니까? 바로 이 컨셉과 개념이 바로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무한 등비급수를 구하면 이 순환수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공식화시켜서 배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언제 배워요? 라고 하면 문과 애들은 몰라도 되고 이과 애들은 미적분 가서 첫 단원이 바로 시적부 수열의 극한이에요.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렇게 이제 1학년 때하고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떤 거냐라고 하면 y는 x분의 1이라는 다음과 같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자,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만나지 않아? 만나기 그리면 큰일 나죠,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공부할 때, 중학교 때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이 난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 자, 뭐라고 이때 설명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그래프가 X축에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X가 이렇게 무한히 커지면 이 그래프는 X축에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결코 만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극한에 의해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흔히 X가 이렇게 X의 값들을 가질 때 X 값이 여기라고 하면 그때 Y 값은 여기야. 자, X 값일 때 Y 값이 어디냐를 찾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함수의 극한이야. 스토에서. 그럼 X의 값이 이만큼 더 커졌다고 하면 그럼 그때 해당되는 대응되는 Y의 값은 여기가 돼. 그럼 이만큼 왔어.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 와서 그때 Y 값을 대응시켰더니 여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더니 여기야. 어느 세월에 이제 이 짓을 하고 있겠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면 계속 커지고 있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기호를 하나 배우자.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기호를 하나 배우냐라고 하면 x가 커진단 말이야. 근데 끝없이 커져.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럴 때 무한히 커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팔자 뒤집어 놓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기호로 씁니다. 자, 이런 팔자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읽는 걸 인피니트라고 하고 영어로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읽으면 되냐? 미안해. 이거 엉뚱한 소리 했다. 이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용어 중에서 아주 낯선 용어 하나가 뭐였냐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었잖아. 오케이? 그럼 무한대는 뭐예요?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한대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무한히 커지는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무한히 커지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상태라는 말에 방점이 찍힌 거야. 이렇게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으면 그럼 도대체 y 값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그럴 때 지금 대응시켜서 봤더니 이거일 때 y 값이 이거였고 이만큼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또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오고 그럼 계속 대응시키면 점점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한히 커지고 있으면 이때 y 값은 뭐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냐?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쓸 때 이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게 극한값인 거야. 알겠어요? 이게 극한값인 거야. 오케이? 자, 요게 극한값이에요. 자, 봐봐. x의 값이 변하고 있을 때 오케이?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야. 무한히 커지는 상태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을 쓰는 상태에서도 나중에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극한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흔히 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자. 자, 이렇게 x가 무한히 커질 때 y가 0에 가까워지면 이 0을 극한값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 기호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리미트라는 기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래 조그맣게 써주시고 위에는 lim이라고 씁니다. 자, 요게 지금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기호화되는지도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오케이? 자, 리미트 lim 그 다음에 y 이렇게 써주시고 아니면 흔히 y보다는 fx 표현 함수 표현을 많이 쓰니까 fx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때의 값이 0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 0을 쓰는데, 자, 이때, 자, 봐봐. 이게 여기에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는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걸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의 리미트 기호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어디에 가까워져? 네모칸에 들어가는 게 극한값이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지를 얘기해주는 기호가 바로 리미트 기호라는 얘기야. 네모칸에 들어갈 값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안 쓰이냐면 화살표가 쓰이지 않고 등호가 쓰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 거야. 오케이? 이 상태의 표현은 뭐냐면 x가 무한히 커지면 y가 0에 무한히 가까워져 이런 표현인 거고, 그럼 그때 극한값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그거를 보여주는 기호가 이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주시면 되고, 이 리미트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웠던 거 있잖아. 그 리미트. 말 그대로 극한. 알겠습니까? 한계, 경계, 아까 궁극 이런 표현이 선생님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 철자에서 이게 기니까 두 개 이렇게 지워버리고 LIM만 써서 리미트 이렇게 쓰십니다. 처음에는 좀 또박또박 쓰시고요. 막 그 학원 가서 이렇게 하거나 막 이런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처음에 기호 쓸 때 좀 또박또박 정자를 쓰세요. 기호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극한과 미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이 필요한 것이고 함수의 극한이 끝나면 미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를 있잖아. 어떤 점들을 찾아가지고 그 점들 이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향과 추이를 보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만큼의 간격 하나 잡아주시고 이만큼의 간격 하나 잡아주고 너무 큰가? 그냥 그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찾아서 직선을 딱 연결해 놓고 내가 그려야 될 지금 이 곡선의 그림이 이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이 곡선의 개형을 가지고 지금 이 직선 하나 가지고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인정합니다. 오케이? 인정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있잖아. 조금 등분을 너무 많이 갔나? 요거 그냥 여기다 놓고 할게. 일정한 등분을 자르려 했는데 그럼 이제 요거는 등분을 조금 더 자르자고. 더 자르자고. 그래서 아까처럼 뭘 할 거냐라고 하면 함수값끼리 서로 연결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으로 연결해 볼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게 함수값이었지? 여기서 결정됐다고 하면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연결했어. 그 이 빨간색의 지금 선분의 연결들은 자 그래프하고 좀 비슷해지려고 하냐? 아직 인정 못하겠어? 오케이? 그럼 더 자르면 되지. 자, 더 잘라봅시다. 오케이? 더 잘라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점을 서로 연결할게.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초록색 두 점 찍어놓고 하겠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하얀색의 그래프가 원래 목표야. 오케이? 응? 목표인데, 자, 아까 뭐야? 빨간색을 그렸을 때는 조금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 형광펜으로 이 노란색의 그림은 어떠니? 간격을 되게 좁혔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 점점 그래프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 안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극한이라는 것과 미분이라는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우리가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거시적, 미시적 이런 얘기 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미시적인 어떤 개념들입니다. 아주 좁은 쪽에서
그 간격들의 어떤 상황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극한이자 미분이자 적분이 되는 겁니다. 특히 비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더 쪼갰다고 하면, 오케이? 더 쪼갰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런 선분들의 연결들은 거의 우리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하얀색의 곡선의 느낌과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오케이? 되니? 만약이지?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 작업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대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 논법을 조금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뭐냐? 그럼 이렇게 직선.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곡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자. 예영아, 이거 오늘 놓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자. 곡선이 있잖아,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응? 요만큼의 간격을 끊어서, 딱 봤더니 이걸 흔히 우리가 이렇게 굽는 정도를 공밀이라고 하지, 지금 이제? 공밀이 보이잖아,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럼 더 작은 격으로 한번 잘라보자. 오케이? 더 잘라보자.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현미경을 들이대고 계속 더 잘라나간다고 하면, 오케이? 그럼 곡선의 아주 미세한 구간, 아주 작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작은 구간에서는 곡선하고 직선이 거의 구별이 안 되겠죠. 오케이? 네, 안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것도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이거 컨셉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작은 구간을 쪼개가지고 그 구간만 본다고 하면, 사실 곡선하고 직선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이게 그래프 그리는 포인트야. 나중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미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구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극한에 어떻게 정의돼서, 그럼 그걸 또 어떻게 공식화시키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미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우리 뭐냐면, 원의 넓이를 구할 거야. 수민아,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반지름이 아니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지? 너무 어이없는 질문하니까 막 이게 되게 힘들어지죠? 그럼 물어볼게. 파이 r 제곱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그치? 응. 파이 r 제곱 어떻게 나온 거야? 혹시 중학교 때 영등교육 같은 거 안 했니? 그때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직선으로 해가지고. 아니, 비슷했어. 자, 우리 직선 하지 말고 이번에 삼각형을 그리자. 오케이? 그래서 이 지금 원을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알겠습니까? 삼각형으로 쪼개서, 오케이? 원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흔히 얘기하면, 이 컨셉에, 극한의 컨셉에 맞게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걸 렉탄으로 쪼개가지고 삼각형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 1단계는 뭐냐라고 하면 삼각형 4개를 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럼 이게 삼각형 4개의 합은 원의 넓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칼 들고 아니 왜 편이래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지 무슨 이게 원의 넓이야? 이게 이게 산하의 삼각형의 다 합성이라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극한의 컨셉을 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간격을 더 줄이겠다 이거야. 몇 각형을 만들자면 팔각형을 만들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럼 이 팔각형에 있는 삼각형의 총합들은 아까 사각형을 가지고 만들었던 자, 넓이보다는 원의 넓이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야.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수학의 미적분에 다 적용되는 거야. 오케이? 그 얘를 더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잘라보자.
사실 뭐 이렇게 자르는 것도 의미가 사실 뭐, 이제쯤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 이제 극한이 언제쯤인지를 알았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건 몇 각형이 나오냐면 16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6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아까 팔각형의 넓이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구분구적법. 그래서 이건 옛날 문이과 공통이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냐라고 얘기하면 문과는 이제 나중에 수트를 배울 때 공식으로만 암기를 하게 되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과는 이런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서 논리적인 과정을 조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구조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개념이야. 오케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미적분에 나오는 적분의 컨셉을 조금 설명해 준 거이기도 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인 적분은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왕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막 돌려고 그러지 않을까 선생님이 하나 더 붙일게.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y 대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얘 여기는 나중에 공식으로 외울 거거든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때는 해놓는 게 낫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문과 저기 이과 애들은 어떻게 올라가서 다 공부해야 돼. 이 과정들을 다 쪼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도 똑같은 컨셉이에요, 얘하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한다고. 이 넓이 구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극한의 컨셉을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반 잘라. 직사각형 만들어. 이게 말이 돼? 오케이?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아. 그럼 말이 돼? 안 되잖아. 오케이? 예. 자, 그럼 더 잘라.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만들고 있냐면 선생님 뭐 하시고 계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이렇게 연결하고 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에 넓이로 이렇게 잘라주면 요게 이렇게 됐고 앞에 있는 넓이면 여기가 요게 되겠구나. 여기가 되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삐져나가는 이 부분들이 되게 많고 더 엉뚱하게 저지른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차가 크죠? 오케이? 그렇지? 더 자르면 게임이 끝나는 거겠지? 앞에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까하고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니? 직사각형의 총합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거면 아까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곡선과 x축 사이 넓이하고 비슷해지고 있어. 더 자를까? 그만 잘라도 되겠지 지금이지? 오케이? 예. 이게 바로 정적분의 기본 컨셉이야. 오케이? 알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 극한 개념들이 어떻게 미분하고 적분에 적용되는지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좀 주관적인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구족분이라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고 하면 이 넓이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이거는 이과 올라가셔서 미적분 할 때 알겠습니까? 거기에 교과서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 알겠어? 그걸 단위 삼각형을 구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극한값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파이 R제곱을 극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내게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분하고 적분이 뭐야? 이런 거 설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벽한 설명도 아니야.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논리적인 사고를 좀 깨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미분하고 적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극한의 컨셉을 정의를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그걸 알 수도 없지만 오케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거는 기억을 해라 이런 거야. 무엇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를 굳혀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릴 때는 이 한 장의 하나의 문장을 거기다 들이대고 알겠습니까?
여기 말에 적합하게 어울리는 거에 이 네모 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극한값. 나중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조금 다시 설명하겠지만 알겠습니까? 이거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만약에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쓴다고 얘기하면 절대 x는 뭐는 아니다? 2는 아니다. 말 그대로 가까워지고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수업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극한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극한들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이 수처하고 미적분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수학적인 기본 아이디어하고 착상이 어디서 지금 나온 건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극한하고 연결해서. 아시겠죠? 오케이?